너무 화가 나서 제가 난리를 쳤습니다. 나이 먹고 서로 욕도 오가고 좀 심하게 싸웠습니다. 싸울 때 제가 지금까지 빌려준 돈 다 돌려달라고 했어요. 너 기본적으로 개념이라는 게 있어야지. 다 늙어가지고 남의 물건 빌리는 주제에 불쌍해서 빌려줬더니 곱게 가지고 오는 게 없어. 손상을 시켰으면 고쳐서 가지고 와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너 내 옷 세탁 안 하고 그대로 돌려주는 것도 몇 번을 말할까 하다가 넘어갔는데 정도껏 해야지. 진짜 보자 하니까 누굴 보자기로 보나. 너 그렇게 할 거면 앞으로 계산 똑바로 해. 나한테 빌린 돈도 다 갚아. 그랬더니 못 준답니다. 지 오빠 돈이라고. 이런 도둑년. 5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빌려간 게 20년 동안 3천만원도 넘습니다. 그냥 안 받을 생각하고 솔직히 빌려준 거지만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서 다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돈을 빌려가면 갚을 생각을 안 하냐? 그랬더니 갚은 것도 많답니다. 그래서 장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빚고 왔다고 온갖 쌍욕을 해대길래 저도 참다 못해 네가 그러니까 이혼당한 거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기적이고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울고불고 난리치고 시부모님, 시아주버님, 남편한테까지 전화해서 아주 난리를 쳤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랑 남편은 신우 성격 아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시어머님께서 자꾸 저한테 사과하래요. 옷이야 다시 사면 되지만 신우 마음 다친 건 어쩔 거냐고 합니다. 어머님, 지금 딸이라고 편드시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 다친 거는요? 신우가 저한테 욕하는 거는 왜 말씀 안 하세요? 저도 상처받았다고요. 라고 했더니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하냐고 합니다. 며칠째 저를 달달 볶으면서 사과하라고 하시길래 전화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버릇없다고 남편한테 노발대발 하셨다네요. 남편은 땡땡이가 문제라고 앞으로 우리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하라네요. 제가 워낙 화가 나 있으니까 달래주려고 그러는 거겠죠. 저 솔직히 그 어떤 며느리보다 시부모님한테 잘했습니다. 지금도 매달 시부모님 용돈 챙겨드릴 때마다 고맙다는 말보다는 아비가 고생해서 번 돈이니 네 맘대로 쓰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서운한 적도 많았지만 어른으로서 높아심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노력했는데 이젠 그 말뜻을 확실히 알겠네요.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시집올 때 신우랑 친구라고 딸처럼 대해주신다더니 명절이고 김장철이고 일하는 건 모두 며느리 목, 챙겨가는 건 딸 몫이더라고요. 신우, 너 내가 링크 걸 테니 이걸 보고 있겠지? 또 일러라. 결국 집안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 너 때문에 난 시어머님에 대한 애정도 다 식었다. 아주 고맙다. 후기. 좀 전에 댓글들 다 읽어봤습니다. 어젯밤에 시어머님께서 집에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눈 딱 감고 신우한테 사과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워서 늙은 시어머니를 여기까지 오게 만드냐고 역정내시더라고요. 남편이 마침 일찍 들어와서 저 대신 시어머님이랑 좀 다퉜어요. 남편은 지금까지 며느리가 못한 게 뭐 있느냐. 전업주부라고 엄마가 맨날 불러드릴 때마다 토 한 번 단 적 있냐. 솔직히 지금까지 나도 엄마한테 서운한 거 많았다. 내 마누라가 박씨 집안 종으로 들어왔냐. 왜 맨날 하고 많은 날 불러드리느냐. 등등 아주 입에 따발총 단 것처럼 쏟아붓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그 말 듣고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들놈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만 딱 네가 그 짝이네. 네 마누라 치마폭이 쌓여서 엄마한테 그리 달려드는 거냐? 은혜를 몰라도 유분수지.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니까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남편이 또 그 말에 잘 됐다고 엄마가 분명 집에 발 들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후회하지 말라고 또 큰 소리 내고 거의 2시간을 넘게 실랑이 하시다 가셨습니다. 남편이 앞으로 시댁에 절대 혼자 가지 말라고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했는데 우리 남편은 내 편이었네요. 또 신우한테 전화해서 엄청나게 화내고 2번 다시 보지 말자고 끊었는데 그 후 신우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지도 양심에 찔렸는지 미안하다고 일십했습니다. 신우가 지금 커피숍을 차리고 싶어 우리 집에 돈을 부탁한 입장이었거든요. 솔직히 신우가 이혼할 때 위자료도 한 푼도 못 받고 나와 좀 어려운 편이라 우리가 많이 도와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남편이 돈이 썩어돌아도 너한테는 10원도 못 준다고 어디서 건방지게 손윗 사람한테 쌍욕을 해대느냐고 너 내 눈에 띄지 말라고 엄청 화내며 끊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조용하시고 신우는 일십하니까 또 카톡으로 진짜 삐진 거야? 미안하다니까 이러고 계속 오는데 계속 답 안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신우 이혼 당했다는 발언 경솔했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도 경솔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신우가 쌍욕을 해대니 눈이 돌더라고요. 좀 전에 형님 전화 와서 동서 어쩌면 좋아? 어머님께서 이제 며느리는 한 명뿐이라고 나를 달달 볶아. 갑자기 자기 편이 필요하신 건지 나한테 엄청 친절하시는데 무서워 죽겠네 하시네요. 우리 형님 기겁을 하고 당신도 신우랑 한판 싸워야 되는 거냐고 농담하시네요. 형님이 저보고 동서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며느리를 대표해서 끝까지 싸워 이기라고 하십니다. 사실 형님도 신우랑 시어머님께 불만 많았거든요. 이 상황에 편 나누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랑 형님이 잘못한 건 없다고 말씀해 주시니 아주 고맙고 눈물 나요.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신우한테도 돈도 안 빌려주려고요. 진짜 시댁이 시짜단 사람들은 고마움을 모르나 봐요. 댓글: 시어머니가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하냐고 했다고요? 글쓴이도 화가 나서 말한 건데 뭐 어때요? 진짜 저렇게 키우니 신우 성격이 그 모양이지. 신우이기 전에 내 친구이기도 하고 친구끼리 싸움에 왜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과를 해요? 사과를 할 거면 내 옷 찢어먹은 시모딸이 먼저 사과를 해야지. 시모가 옷 대신 물어주던가.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가서 변상해주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싸붙여요. 빚도 대신 갚으라고 해요. 댓글 2: 잘하셨습니다. 어른한테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신우가 본인 어머니를 닮았네요. 남편분과 행복하게 사세요. 시어머니가 굽히고 들어와도 이제 성 긋고 기본 도리만 하고 사세요. 두 번째 사연: 나한테 치집 온 연하 남편, 지긋지긋해서 이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남편과 결혼 10개월 차인 38살 여자입니다. 20대 후반에 청첩장까지 돌리고 파혼한 후 10개월 전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부터 미용일 시작해 현재 미용실 원장입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곳이라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면 글 속에 나오는 그 이상의 결혼불화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하겠다고 생각 들고 32부터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살고 있었습니다. 36 말, 헬스장을 끊어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헬스장 트레이너였고 오가며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는데 남편이 회원 정보를 보고 제게 밥 한 끼 먹고 싶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더 만남을 갖게 되었고 남편이 교제하자고 하더라고요. 호감이 물론 가긴 했지만 6살이나 연하에 저는 결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부담스럽고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하는 게 앞서 나가 과장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쪽도 30 초반이고 이제 결혼을 생각하며 사람을 만나야 할 시기인데 나는 너무 나이가 많고 결혼 생각도 없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죠.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며 저를 설득하였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은 별탈 없고 무난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주말에 부모님 집에 내려가 봐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말에 옷을 차려입고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결혼할 마음도 없는데 괜히 집에 남자를 데리고 가면 부모님께서 오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집에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막무가내로 따라가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찾아갔고 부모님께서는 너무나 좋아하셨죠. 37이 돼가는 딸이 아직도 시집을 못 가고 있는데 남자를 데리고 집에 찾아오니 부모님께서는 아주 좋아서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그 후 남편은 계속 저에게 결혼하자며 구애해왔고 저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편하고 제 중심적으로 살았던 생활 방식을 다 깨고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도 싫었고 이 나이 먹고 아기를 낳아 기를 것도 아니고 시집살이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싫었습니다. 남편은 집요하게 결혼을 하자고 하고 집에서는 남자친구는 또 언제 올 거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그 집에는 인사를 들었느냐,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싫어하시면 어쩌나, 결혼이 진행돼 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끊임없는 구애와 간절한 부모님의 설득으로 저는 결국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시댁에 얘기를 드려 제 나이나 상황을 다 아시는 상태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머님은 아무래도 제 나이가 걸리셨는지 마음에 썩 들어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받아들이는 눈치셨습니다. 결혼 얘기가 구체화되면서 서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알게 됐는데 남편이 30살에 1,700만 원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1,700만 원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고 저한테 대책 없이 결혼하자고 했을까요? 저는 모아둔 돈 9천만 원과 집 보증금 1억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모아둔 건 아니고 저는 처음부터 결혼할 계획 없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즐기며 살자 주의라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상황 들으시고 그 나이 먹고 여태껏 내 나이에 집 하나 없이 뭐 했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응응이 말로는 꽤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또 아니었구나 하셨습니다. 제가 강남구 아파트에 보증금 1억, 월세 260 내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집이 제 자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리스로 외제차를 몰고 저에게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 꾸미는 거, 입는 거 좀 비싼 거 하고 다녀서 모아놓은 재산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혼집은 보증금 빼고 1억 9천에 대출받아서 4억 5천 아파트로 가기로 했고 남편 쪽에서 혼수하기로 하고 제가 예물예단 다 생략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집은 제가 결혼할 생각이 계속 없다고 얘기했고 34 지나고부터는 부모님도 포기하셨는지 시집 보내려고 모아두신 돈을 오빠 부부 이사하는데 보태주셨고요. 그리고 이 나이 먹고 시집 가는데 부모님 손 벌려서 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 집에서는 남편도 1,700만 원에 시댁 쪽에서 3천만 원 해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결혼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남편이 결혼 후 4개월 되고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그 후로 다른 일자리 알아볼 생각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대더니 자기가 집안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경제활동 안 하는 남자는 별로라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자기 생각대로 집안일 하면서 쉬면서 다시 할 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집에서 놀고 있고요. 집안일은 전혀 안 합니다. 낮에는 집에서 게임을 하고 저녁쯤 친구들이랑 당구하고 마트에서 반찬 몇 가지랑 조리되어 있는 국 사와서 밥만 합니다. 제가 그 일로 사오는 반찬이랑 조리된 국 간편식 안 먹는다고 하니 어머님께 반찬을 싸달라고 했나 봅니다. 어머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응응이 반찬 싸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남편이 대중교통 타고 오는 게 안쓰러웠다고 하십니다. 갈 때도 반찬거리 냄새나고 가지고 가기에 번거로운데 차 하나 더 있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시킨 눈치입니다. 제가 제 차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남편은 차가 없고 몇 번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이없었지만 장도 보고 왔다 갔다 필요한 것 같아 차를 뽑아주려고 했더니 저와 똑같이 외제차로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너무 어이없어서 그냥 차 안 사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반말을 하는데 시댁에 가서 남편에게 편하게 얘기를 하니 어머님께서 저는 남편한테 반말을 쓰느냐고 하시며 존댓말을 쓰라고 하십니다. 제가 나이가 6이나 많은데 서로 존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저만 남편에게 존댓말을 쓰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도 또 어이없었지만 시댁에서는 존댓말 쓰고 둘이 있을 때는 반말 쓰고 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께 월 용돈을 10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계속 해오던 거라 지금까지 쭉 보내드리고 있었고 남편은 결혼 전에 어머님께 용돈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저만 저희 부모님 챙기자니 좀 그런 것 같아서 60만 원 보내드렸습니다. 아버님 없으시고 홀 어머님이시라 그렇게 보내드렸고 솔직히 나이 많다고 무슨 말 하면 핀잔 주시고 나이 많으니 집이며 차며 다 해달라 하시고 남편도 집에서 제 돈 받았으며 놀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용돈 챙겨드리기 싫었지만 제 부모님만 챙기는 건 아닌 것 같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가 제 부모님한테는 100만 원 보내드리고 자기 부모님한테는 60만 원 보내드리는 걸 알고 기분이 상했나 봐요. 왜 똑같이 안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으로서는 기분 상할 수 있을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우리 집에선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도와주셨고 자기네 집에서는 결혼할 때 도와주시고 했는데 왜 대접이 이러냐는 식입니다. 솔직히 그깟 3천만 원 대출 받았으면 금세 갚았을 돈이고 저희 부모님 아무리 오빠네 돈 해줬다고 해도 3천만 원 정도는 대주실 능력 됩니다. 제가 알아서 가겠다고 한 거지. 그리고 제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 흠 있다고 해도 남자 모아놓은 돈 1,700으로 결혼하겠다는데 제가 목매단 결혼도 아니고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탐탁지 않게 보셔서 3천만 원 안 받아도 되는데 받은 겁니다. 근데 그거로 우리 부모님은 도와주신 거 하나 없는데 자기네 부모님 용돈 적게 드린다고 제가 잘못된 건가요? 또 한 번은 친구들끼리 만나 술 한잔 하겠다고 나갔는데 그날 카드를 80을 긁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보다는 왜 남편 혼자 8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냈는지 궁금해서 그냥 물어봤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자기 친구들 결혼하는 애들은 20대 중반 애들 만나고 있고 결혼한 애 중에도 아직 와이프가 20대고 그런데 저는 내일 모레 40 되는 연상이랑 사귀고 있는데
이 정도는 자기가 내줘야 마누라가 떠받들고 사는 줄 알고 면이 선다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내더라고요. 연애 때는 좋았지만 결혼 생활 지금까지 1년 안 되게 하면서 결혼해서 좋다 했던 것도 딱히 없었고 얻은 거라고는 먹여주고 재워줘야 하는 남편과 자기 아들 잘난 줄 아는 시어머니밖에 없네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난 널 만나기 전에도 혼자서도 잘 살아왔고 지금 당장 네가 내 인생에서 빠져줘도 달라지는 거 하나 없어. 내가 지금 남편이랑 사는 것인지 애를 하나 키우는 것인지 모르겠거든. 어차피 혼자 살기로 했었고 노처녀에 이혼녀 꼬리표 하나 더 붙는 건 상관없어. 이혼하자 라고 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행복하면 또 얼마나 행복하고 깨가 쏟아지느라고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울며 불며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 진짜 애처럼 보여서 오늘은 나가서 잘 테니 짐 다 싸서 나가라고 했네요. 이혼 서류 정리되면 법원에서 보자고요. 아 진짜 제가 세상 태어나서 실수한 게 있다면 결혼한 거, 잘한 일이 있다면 이혼하자 말한 거겠죠. 결혼 한번 해봤으니 다시는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댓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나는 나한테 기생하는 기생충은 필요 없으니 네 사랑하는 친구와 엄마 곁으로 돌아가라고 보내세요. 괜히 시간 더 끌면 같이 산 기간이 있다고 행여나 위자료 운운할 수도 있어요. 더러운 거 밟았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다시 사시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